15세 지학, 그다음 30세 일입, 그다음에 부록, 지천명, 이순 이제 중심으로 넘어가는. 말씀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 어플을 만드는 두브레인에서 일하고 있는 김두라입니다. 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랜드 전략기획실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좀 제가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나오고 다시 두브레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랜드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사실 이게 정말 어떤 나의 천직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기보다는 약간 보류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더 좋은 고등학교로 가고 더 좋은 대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들어가듯이 직장까지도 비슷한 선택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이 이제 다가오던 시점에 나는 뭘 하고 싶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냥 그런 전혀 생각 없이 또 회사 생활하고, 어떤 날은 또 막 그런 현타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도 좀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갔었고,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데 쓰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의미 있는 게 나한테 뭐가 있을까를 되게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냥 제 주변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조금 더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좀 더 좋은 세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주제들을 몇 가지를 찾았었고, 그 중에 큰 주제가 이제 젠더 이퀄리티와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부터 해왔었고, 그래서 약간 좀 막연하게 그런 주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좀 종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이제 아침 수영 가고, 수영 끝나면 거기에 같이 있는 헬스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러 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씩 좀 짓눌렀던 것 같아요. 뭐를 하고 싶은지를 찾으려고 나온 거니까 그 찾아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원래는 세상의 변화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사실 어느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랜드를 이제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준비를 했던 거는 이 정치 스타트업 이제 가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와글이라는 이진숙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정치톡톡이라고. 그래서 그 플랫폼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떤 정치인들이 바꾸고 싶은 이슈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이슈들, 어떠한 문제들이든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그 정치톡톡이라는 플랫폼을 더 성장시키고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진숙 대표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이진숙 대표님이 의견은 되게 경청을 해주셨지만 좀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작은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조직 자체도 좀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던 찰나에 이제 저의 되게 친했던 동기 형이 이 두브레인의 최혜진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게 돼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또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최혜진 대표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비전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일정한 시간을
이곳에 쏟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설령 이게 잘 안 돼서 뭐 나중에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무의미해지진 않겠다. 여기서 맡고 있는 거는 오퍼레이션을 맡고 있는데 뭐 말이 오퍼레이터고 온갖 잡일을 다 하는 사람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직원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우리의 비전과 이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명문화하고, 그 명문화한 거를 또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우리의 진짜 행동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들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 자신에 대한 성장인 것 같아요. 저는 중어 중문학과니까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거랑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5세에 지학, 그 다음 30세에 이립, 그 다음에 부록, 지천명, 이순, 이제 종심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뭐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거에 맞춰 있었어요. 공자께서 서른의 이립을 뜻을 세웠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까지 나도 어떤 거를 하고 싶구나에 대한 거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8에 나왔으니까 공자보다 2년 빨리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30살 때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싶지를 찾는 과정이지 여기 안정을 찾는 과정이 아니구나. 그거를 찾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정이라는 게 나한테 또 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나의 성장이지만 이제 뜻을 갖고 가는 삶을 이어나가면서 내 나름의 안에 쌓이는 그런 확신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궁극적인 꿈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항상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는 그 삶에 대한 태도이고, 그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하면서 내가 행복하길, 그런 작은 일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하는 즉시 그게 내 삶이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궁극적인 어떤 행복의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 개념으로는 어바웃 타임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행복의 결국 비결이라는 게 매일매일을 그 순간의 선택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약간 공자의 중심의 단계랑 되게 비슷한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색이요. 굉장히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색으로 표현하자면 전 검은색인 것 같아요. 검은색이 좋아서인데 중심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은색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 안에 혹은 그 밖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색을 꾸밀 수 있듯이 저는 그 기준이 되는 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선택의 이유라고 달 것 같아요. 진짜 이 선택을 했을 때 거기까지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과 이유,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잘 설명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또 같이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맞아들인다면 앞으로는 선택의 그 이유까지, 그 맥락까지도 궁금하고 들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맥락이 결국 그 다음 선택을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서 그 선택 자체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만 부각되기보다 그 선택에 대한 이유나 맥락이 더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